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오늘은 리플사 관련해서 황인호 님이 질문 주신 내용이 있어요. 리플사가 이제 스위프트와 대결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기존 스위프트 체계가 근데 이제 R3 코다 플랫폼 통해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비약적으로 혁신을 하게 되면 리플사가 스위프트의 많은 파일을 이제 뺏어오는데, 국제 이제 송금 시장의 많은 부분을 뺏어오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 스위프트가 다시 잘 나가는 게 아니겠냐라는 질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해당 관련된 이제 내용들 한번 쭉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이제 XRP에 투자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양질의 궁금증을, 질문을 갖고 계신 게 사실 굉장히 올바르고 좋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황인호 님이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셔서 그 답변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기사들 쭉 한번 살펴보고 오늘 방송, 주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리플사하고 스위프트가 기존에 이제 스위프트라고 하면 은행들의 협회예요. 협회인데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러 은행들의 협회예요. 그래서 사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각을 하면, 소위 말해서 나라 공무원이나 협회들 보면 대부분 좀 낙후돼 있고 뭔가 혁신을 하려고 안 하고 하는 이유가, 그 이익 자체가 그 개인 집단한테 가지 않고 그 나라나 그 협회 전체적으로 누구한테 이득이 가지 않고 나눠서 뭔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 나라 공무원들이나 협회들은 늘 뭔가 혁신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위프트 역시도 인터넷 나오기 전부터 사용하던 그 메시징 송금 시스템 자체를 아직까지, 지금 현존하는 지금 4차 산업에 AI가 날뛰고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정말 구시대 고조선 유물 같은 그런 느낌의 지금 오래된 기술 같지 않은 기술 같은 그런 기술이에요. 근데 이 스위프트가 지금 리플사가 등장을 함에 따라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스타트업이고, 블록체인이 세상을 바꾼다 하지만 실제 별 적용도 안 됐기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쯤 해서 리플사가 뭔가 계속 실제 성과도 만들어내고 높은 밸류로 계속 투자도 받고 은행들과 관계도 계속 맺는 것들을 보면서 스위프트도 뭔가 이상한데, 얘네 좀 뭔가 다른데,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불안감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위프트가 작년인가 발표를 했어요. R3 코다 플랫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이제 API를 오픈하고 공용으로 블록체인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혁신을 이뤄내겠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리플사 같은 그런 혁신을 만들어내서 실제로 우리가 대체될 가능성은 없다, 우리의 기존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 기사도 없고 해갖고 좀 살펴보니까 스위프트가 아직 블록체인 기반의 이제 코르다와 뭔가 해갖고 한 건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스위프트가 GPI 개선된 내용, 이제 스위프트가 쉽게 말해서 굉장히 혁신을 이뤄냈다라고 해서 막 대중적으로 뭔가 이제 시장에 우리도 이제 리플사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제 달라질 거야, 우리도 이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지켜봐라, 리플은 이제 여기까지야, 막 이런 이제 뭔가 좀 뉘앙스를 풍기면서 내세운 GPI 개선 내용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기술적인 개선된 혁신이 일단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제가 스위프트 은행 시스템이 송금을 하는 것들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보내고 C 은행 보내는데 A에서 B 보낼 때는 서로 예치금이 서로 박혀 있기 때문에, 가령 10억 박혀 있으면 얘네끼리 보내는데, A, B, C 있다 그러면 얘에서 얘 보내는데 예치금이 서로 없으면 못 보내기 때문에 이렇게 A, B에서 C로 가는 이런 형태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우리가 어디 루마니아로 한국 원화를 보내요. 그런데 루마니아로 보내는데 유동성 자체가 없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 역시도 달러로 한번 바꿔줘야 돼요. 그러니까 달러 유동성은 그 나라에 있으니까, 달러는 이제 세계 공용 어떻게 보면 기축화폐니까 유동성이 있지만 한화랑 루마니아 돈 간행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화에서 달러로 바꾸고 달러에서 루마니아도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어떻게 보면 XRP가 하려는 게 지금 이제 달러가 하고 있는 그런 기축 역할이죠. 그런 이제 형태로 돈이 처리가 되는데,
지금 이제 스위프트 GPI 개선된 내용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어떤 거냐면 A에서 B로 보내고 C로 보내는데 이 보내는 게 그 프로그램적인 언어로 딱 돈 보내면 돈 받았다 문제 없고 뭐 10가지 문제 없는 상황 프로그램이 체크해 가지고 바로 송금을 해준 형태가 아니라 직원이 그걸 체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체크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어느 날 바빠갖고 누락을 했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데서 한 3일 걸리는 거를 맥시멈 3일까지가 페널티가 있다 그러면 3일 꽉 채워서 보내는 거죠. 더 빨리 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스위프트에서는 이런 그 시간이 손실되는 부분들을 쉽게 말해서 벌칙을 적용을 해서 기존에 3, 4일 걸리던 거를 하루 이틀로 줄일 수 있게끔, 이때 사람이 받아서 이걸 보내는데 이걸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줘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약 같은 걸 넣은 거예요. 스위프트 망을 쓰는 은행들 간의 규약을 넣어서 이 사람이 은행 지침이 내려오겠죠. 뭐 은행장이 내려오고 지점장 내려와서 이제는 외화 송금 하는 데 있어 최우선으로 이거 처리해라. 그럼 얘가 하루 이틀 걸려서 보낼 일을 자체를 최대한 몇 시간 안에 처리하게끔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자체를 3, 4일 걸리는 시간을 송금을 하루 이틀 정도 형태로 줄이겠다라는 내용이 스위프트 GPI에 개선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황인원 님이 걱정하시는 스위프트가 R3 코다 플랫폼을 사용해서 뭔가 스위프트 적용한다는데 이게 스위프트가 굉장히 혁신을 이뤄냈어 XRP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면,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스위프트 지금 GPI 개선한 것 자체가 기술이라고 보기에도 정말 어려운 수준의 기술인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허접한 것 같아요. 근데 이 허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스위프트 자체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닌 은행들의 협회고, 소위 말해서 정말 그냥 뭐 공무원분들 일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공무원들 분들이 정말 이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일을 잘해서 뭔가 일을 더 빨리 처리한다고 그래도 인센티브가 없잖아요. 베네핏, 그러니까 이익 자체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협회나 공무원과 사기업이 차이가 있는 건데, 사기업은 직원이 일을 잘하면 그 직원의 성과가 올라가고 성과 보상이 있고, 아니면 정말 뭐 승진을 빠르게 한다거나 고속 승진을 한다거나 이런 뭔가 보상이 있지만, 공무원은 그런 게 없잖아요. 공무원이 뭐 영업을 소위 말해서 막 좀 기초 수급 생활자분들한테 영업을 잘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잘 뭔가 하는 시스템을 배분을 잘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보상이 주어지나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위프트 역시도 이렇게 GPI가 허접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데는 거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자체가 동기부여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가 GPI가 만들어낸 것도 혁신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까보면 혁신이 아닌 거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보면 스위프트가 이렇게 그 협회 기반의 이런 좀 이익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반대급부로 리플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철법통 같은 이 시장에, 정말 큰 시장인데 말도 안 되는 기술로 몇십 년간 해먹고 있는 이 시장에 리플사가 들어온 거죠. 이걸 보고 기회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들어와서 기술로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이후에, 그전에는 사실상 들어갔어도 인맥으로만 처리되는 이 시장이기 때문에 나온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이 나오기 전이니까 누구든지 다 들어가고 싶었겠지만 큰 시장이라, 하지만은 뭔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갔지만 블록체인이라는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리플사가 정말 블록체인 기술을 외환 시장에 맞춰서 잘 효율적으로 그들만의 방법으로 여러 개를 바꿨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바꾸는 거죠. 그걸 바꾸는 과정을 통해서 스위프트를 이제 위협을 하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리플사가 지금 스위프트를 뭐 어떤 분들이 또 질문을 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질문을 못 찾겠지만 스위프트랑 지금 리플사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리플사가 어느 정도로 스위프트를 이길 가능성이 있냐, 이 말은 뭐 리플사가 XRP가 가치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리플사가 대박이 날 가능성이 몇 프로냐, 이걸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사실상 저 역시도 이거는 당연히 모르죠. 그냥 제 개인 견해를 얘기 드리는 건데, 뭐 한 2년 전, 3년 전에는 9대1 정도로 스위프트가 유리했다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리플 XRP에 투자를 하지 않았었고, 하지만 이제 지금은 한 7대3 정도로 아직도 스위프트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건 이제 현재 지점에서의 팩트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현재 지점에서 제가 보는 제 주관적인 감인데, 당연히 2년 전에 9대1이었다가 지금 7대3이잖아요. 그러면 저는 왜 여기에 7대3인데 아직도 30% 확률밖에 없는데 투자하고 있냐라는 거에 이제 답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추세를 보면 9대1에서 7대3으로 왔고, 지금 몇 년간의 추세가 점점 빨라지고 있고, 리플사가 이뤄내는 실제 사용 혁신이라든지, 또 앞서서 얘기한 스위프트가 만들어낸 혁신이라고 말하는 이 GPI 똥망 기술에 이런 것들을 보면 머지않아서 5대5를 넘어서 리플사가 오히려 8이 되고 이렇게 점점 유리한 고지를 가져갈 것이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혼돈하지 않으셔야 되는 건, 이미 스위프트는 엄청 기술이 후지고 하기 때문에 이미 리플사가 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하는 건 틀린 얘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스위프트가 압도적으로 아직도 유리하고, 그러니까 리플사가 지금 압도적으로 기술 때문에 유리하고 다 스위프트를 장악을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됐다라고 하면 리플사가 220원에 있지 않겠죠. 당연히 리플은 10,000원에 가 있고 뭐 더 비싼 가격에 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미 그걸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 정보를 알기 전에 세력들은 가격에 이미 그 가격으로 올려놓고 대중들한테 그거를 세일즈 이제 팔겠죠. 우리들한테. 이제 그게 투자의 당연한, 어떻게 보면 이치고 투자의 당연한 심리인데, 우리는 그 이제 투자 심리 쪽으로 좀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 가격을 이제 심리와 시장의 그 이제 수요와 공급이죠. 그 투자 마인드 시각에서 좀 보면, 지금 리플사가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스위프트 압도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린 싼 가격에 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최소한 이미 압도했다 그러면 지난 고점이 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세력이 좀 털고 2,000원까지 내려와서 2,000원에서 다시 뭐 10,000원으로 올라가고 했었겠죠. 당연히 우린 싼 가격에 살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이미 리플사가 누구나 다 알듯 스위프트를 압도하고 이미 스위프트가 리플사한테 거의 많은 시장의 파이를 뺏겼다고 하면, 그러면 세력들이 가격을 뺄 이유가 없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미 가격을 빼면 개인들이 사갈 텐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와 수익률은 같이 간다. 그래서 지금 리플사가 7대3 정도로 아직 리플사가 제가 불리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했지만, 추세적으로 보면 앞으로 5대5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게 100% 확실하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난 대박이 날 거야, 물론 그거는 본인이 정말 공부를 해서 리플사가 XRP가 이런 것 때문에 또 스위프트랑 이런 부분에서 경쟁력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시장이 몇 프로만 가져와도 최소 어느 가격이 갈 것 같고, 이런 예측을 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플사가 이제 XRP가 스위프트의 뭐 10% 정도만 가져와도 어느 정도 가격은 갈 거라는 제 스스로의, 이거는 좀 약간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이야기라 좀 조심스러워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얼마 조금보다 높은 가격에서는 얼마까지는 최소한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스위프트가 혁신을 엄청나게 해서 리플사와 동등한 기술까지 가져갔어요. 만약에 정말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랬다고 하면 리플사를 또 기존에 지금 쓰는 회사들, 그 다음에 리플사의 장점도 있기 때문에 리플사가 스위프트에 만약에 10% 시장 파이밖에 못 가져오는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됐어요. 그랬다고 해도 최소 어느 정도 가격은 갈 거라는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계산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역시도 그 계산 자체가 사실 아주 단편적으로 스위프트가 하루에 해외 송금하는 그 외환시장이 뭐 6,000조, 이 시장에 뭐 10% 그랬을 때 600조죠. 600조를 뭐 리플 가격으로 총 1,000억 개로 나눠서 지금 뭐 한 500억 개로 나눠서 이렇게 단순 계산을 하면 또 하루 뭐 그 회전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넣어야겠죠. 그런 것들을 계산하시긴 사실 좀 어려울 텐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나름의 어느 정도의 근거를 통해서 투자를 하실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하실 수 없을 수는 있는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XRP 관련되는 뭐 좀 전문적인 해외 방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한국 방송도 있죠.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좀 분석을 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그런 분석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늘 투자는 리스크와 그 수익률은
같이 따라간다. 그리고 대중들이 대부분 몰려가는 곳엔 절대 먹을 것이 없다. 그것은 정말 투자 구루들과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전설적인 투자가들도 대부분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한국이 부동산, 정말 한국의 30대가 요새 부동산에 몰려가죠. 15억 그 대출 제한 규제가 터지니까 또 그 아래 부동산들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거 역시도 사람의 심리 명확해요. 15억 이상은 대출 안 나오니까 그러면 15억보다 싼 거, 그 다음에 한 9억 정도 되는 거. 9억 정도는 또 LTV가 다르죠. 대출 그 이제 가격에 따라 몇 프로 대출이 나오는지가 LTV라고 하는데, 그 LTV가 다른데 9억 정도 가격들이 막 아파트가 폭등하고 있는 게 심리 게임인 거예요. 그게 제한이 나오니 여기가 오르겠다라고 하고, 기존의 부동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세력이죠. 부동산 세력이 그냥 가이드라인을 먼저 물꼬를 틔워주는 거예요. 정부에서 15억에다가 9억 이런 LTV 새로운 규제를 내놓으니 가령 9억대 아파트 정도의 펌핑을 줘요. 그러면 개인들이 거기 달라붙는 거죠. 그러면 자기 물량 또 처분하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기존의 부동산 세력들은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물량을 계속 털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렇게 지금 가격이 엄청나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 자산 시장에 불나방처럼 달려들면 당연히 타 죽겠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따뜻한 불을 쬐이고 느끼다가 타 죽을지, 아니면 금방 타 죽을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더 혹독한 추위 속에서 따뜻한 곳에 가서 조금 더 불을 쬐다가 나는 타 죽지 않고 나올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자신을 갖고 대부분 뛰어드는 건데, 거의 90% 이상 99%는 타 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타는 시장에, 대중이 다 몰려가는 시장에 따라가면 99% 타 죽는 사람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투자 구루들도 얘기하는 거고, 하지만 대다수의 대중은 나는 99%가 아니라 난 1%라고 생각을 하죠. 나는 불타 죽기 전에 따뜻한 불만 쬐고 나올 수 있다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여러 기사들 보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엄청나게 작년 대비 늘었다고 하고, 미국 역시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 이제 9천을 돌파했잖아요. 이게 만까지 갈 수도 있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죠. 하지만 똑같이 거기서 수익률을 몇 프로 더 먹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나는 나올 수 있다라고 늘 생각을 하지만, 그 생존자 병말 몇 프로 안 되는 5% 뭐 1% 이 정도가 내가 될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그 자신감,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암호자산에 투자를 하고 계신데, 암호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서 차트 분석을 해준 여러 뭐 방송들이나 뭐 유튜브 방송들, 암호화폐 방송을 보면, 저는 사실 차트 관련 방송은 아예 안 보고, 그 다음에 정보 관련 방송을 보다가 차트 내용을 보면은 그건 그냥 돌려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해외 무슨 분석가가 낸 차트 맨날 그거 보면 맨날 틀리거나 아니면 뭐 50% 확률이라고 봐서 뭐예요? 동전 던져서 앞뒤인데 봐서 뭐 하나요? 그거를 정말 시간 낭비잖아요. 그 시간에 그냥 그 시간에 책 한 권을 더 보는 게 낫고, 아니면 그 시간에 그 유튜브에 있는 설민석 그 강사 님이 얘기하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방송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거든요. 정말 그런 내용의 방송을 보면 차라리 스스로 내면의 내공이라도 더 쌓여요. 생각의 깊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트를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올라갈 거다, 이 유튜버가 올라갈 거래더라, 이번에는 70% 확률 떨어질 거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보는데, 지금 매매하지 않으실 분들은 그거 봐봐야 아무런 의미 없기 때문에 정말 백해무익하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분석 자체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나한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스스로 한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스스로 되새겨 보세요. 내가 지난 몇 년간 그런 방송을 보고 해서 내 투자 스타일에, 내 수익 계좌에 도움이 됐었는지, 실제로 상승장대 돼가지고 그 차트 방송 보고 여기서 파셔야 됩니다 해갖고 딱 팔아갖고 수익을 봤다 그러면 도움이 될 텐데, 그때 가면 또 그분들이 그거 못 맞춰요. 당연히 안 되죠. 맞춘다고 하면 이미 다 떼부자 됐는데 뭐하러 자기 기술을 유튜브 방송에서 차트 방송을 하고 있어요. 자기만 혼자 돈 벌면 되지. 그러니까 늘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사람의 운이 바뀌는 경우는
운을 바꾸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은 운을 이미 많이 품고 있고 운을 찾아갈 수 있게 올바른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 옆에 있는 건데, 유튜브 방송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해서면 그렇게 돈을 짧게 쫓고 그 다음에 돈이라는 뭔가 부를 가져보지 못한 사람의 방송을 통해서 들어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뭔가 어떤 뭐 유튜브 방송을 욕하거나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고, 이게 암호화폐 유튜버건 아니면 주식이건 아니면 어떤 뭐 유사 수신행위 그런 투자 방송이건 다 포함해서 그런 것들에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오늘 앞서서 스위프트 관련 기술이나 이런 기술 관련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인문학적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심리 관련된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좀 할애를 하시고, 실제로 의미 없고 자극적인데 여러분들의 시간을 쏟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이제 기사 몇 가지 좀 하면서 마무리를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벌써 한 20분 정도 된 것 같은데, 리플사가 2020년에 브라질 은행들과 신규 제휴 확장 계획, XRP 이용 관련 협의죠. 이것도 보면 이제 시장 그 전에 이야기 드렸죠. 리플사가 이제 개인송금 시장에 지금 진출을 했죠. 그래서 점차 볼륨을 늘리면 기업 간의 무역 대금으로 넘어가고 더 높아지면 외환 거래 시장으로 간다라고 했죠. 6천조의 시장. 그래서 그걸 넓히기 위해서 지금 하나의 또 이제 산탄데르 같은 경우 이제 투자 회사죠. 리플사에 이제 투자 회사인데, 투자 은행인데, 브라질 쪽에 이제 또 송금화를 뚫기 위해서 브라질 은행들과 신규 제휴 확장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아까 리플사와 스위프트가 7대3으로 아직 작다라고 했는데 점점 0.1, 0.1씩 계속 넓혀가는 거예요. 리플사가 이렇게 계속 넓혀가고, 스위프트는 이미 하고 있는 시장에서 여기가 제휴가 되면 자기 포션 자체를 0.1을 뺏기는 거죠. 리플사한테.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넓혀 나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러시아 중앙은행이 실물 자산 연동 스테이블 코인의 파일럿 운영 시작. 이제 러시아 중앙은행이 자기네들 국가 디지털 화폐 또 발행 안 한다고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근데 실물 자산 연동한 스테이블 코인의 이제 파일럿 운영이 뭐냐라 그러면 그냥 이제 시범 테스트 한다는 거야. 결국에 이게 기술 테스트를 해봐야 아마 대기업들, 그쵸. 대기업들하고 그 발행을 시범적으로. 왜냐면 국가에서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공무원들끼리 뭔가 파일럿 해봐야 아무런 그 테스트 이제 결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결과 값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정도 대기업에서 가령 뭐 사내, 구내 식당에서 쓴다거나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대기업들에서 시범적으로 한다.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이거 지시를 하면 대기업들이 테스트를 또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한다는 얘기고, 이것들이 결국 되고 나면 이따가 또 기사 보여드릴 텐데, 결국에 러시아도 중앙은행에서 CBDC 이제 국가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거고, 중국도 발행을 할 거고, 뭐 베네수엘라는 이미 발행을 했고, 이런 이제 중국 라인 쪽 여러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을 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또 보면 더블럭이 조사한 18개 이상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개발 중. 여기 대략 이제 보면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 같은 경우 DCP 16년에 어나운스 이제 발표를 했고, 16년부터 개발 시작했다라고 이제 개발 중이고, 거의 개발 완료해서 내년 1분기 중에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뭐 공산은행 여러 은행들이 암호화폐 지갑도 이미 개발을 다 완료한 걸로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뭐 세네갈 같은 경우도 이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발표했고, 싱가포르 개발 중이고, 우루과이 이제 발표했고, 뭐 캄보디아, 그리고 뭐 아이슬란드, 그 다음에 뭐 태국도 개발 중이고, 파일럿은 이제 바하마, 뭐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 개발 중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쭉 나와 있는데, 제일 큰 게 지금 얼마 전에 그제 방송에 제가 설명드렸던 유로 쪽이죠. 유럽 연방에서 이제 개발 중이고, 2019년 개발 중인데, 이게 조만간 또 얘네도 발표를 하겠죠. 여기 같은 경우 블록체인 코르다를 쓰고 있고, 이 코르다를 이제 스위프트도 이걸 쓴다는 건데, 이걸 보면 여기도 이제 타일랜드도 코르다고, 이것들이 결국에 중앙은행들이 다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면 얘네들 간에 이거 수합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다 각기 프로그램 이제 코드가 다 다를 거예요. 서로 다 공용 API를 써가지고 이것들을 다
서로 브릿지하게끔, 이제 쉽게 말하면 다 그 같은 차선 위에 올라와 가지고 차가 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차는 이 도로에 못 올라가고 어떤 차는 이 도로에 올라와요. 이기 때문에 도로를, 공용 도로를 하나 뚫어야 되는데 그 공용 도로 뚫는 것 자체가 리플사의 ILP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가령 뭐 유러피안 뱅크, 여기 같은 경우는 페라리라고 봐야죠. 좀 잘 나가는 그룹이죠. 그 다음에 좀 이제 뭐 베네수엘라 이런 데들 같은 경우 뭐 경운기예요. 경운기. 근데 이런 데들이 같은 도로에서 못 달려요. 왜냐면은 뭐 저기 유럽 연합 같은 경우 굉장히 정말 완전 트랙처럼 돼 있는 데라서 경운기가 한번 달리고 나면 페라리가 달리면 도로가 망가지기 때문에 못 간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비유를 할 수 있겠는데, 그 공용 도로, 어떤 차도 달릴 수 있는 공용 도로를 만드는 게 ILP라는 리플사의 기술이고, 리플사가 지향하는 모든 가치의 이전을 지향하는 그 바예요. 그래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을 하면 리플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시대적 세상으로 간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중국과 그 다음에 미국 진영이 이제 나뉘어서 디지털 화폐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이제 더 달러의 뭔가 패권에 자신들의 외화 이제 송금하고 하는 부분들이 막힐 걸 대비해서 중국 이제 주도를 해갖고 신냉전으로 중국 주도의 디지털 화폐 쪽, 그 다음에 미국 주도 이렇게 나뉜다고 하면 신냉전으로 나뉠 거 아니에요. 반이 나뉘는데, 이쪽에서는 당연히 얘네들이 리플사가 미국 회사다 보니까 리플사의 기술을 써서 가치 이전을 하는 게 싫을 거예요. 싫지만 그렇다고 해도 리플사가 중국의 뭐 칭화대랑 하고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이미지를 띠려고 리플사가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쓸 거라고 보지만, 초반에는 얘네들이 서로 국가 간에 그 돈을 이전을 하는 그런 공용 다리를 얘네들이 만들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아마 리플사의 거대한 원대한 비전이 이런 기사들이 나면 리플사가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미국 진영에선 당연히 XRP를 사용을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아무리 신냉전으로 진영이 나뉜다고 해도 당연히 무역을 서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로 뭔가 교류는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송금을 하고 뭐 아무리 못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신냉전이라고 해도.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여기 갈 때는 다리가 안 맞으니까 이때는 XRP가 또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단기간에 뭐 그 중국 진영 쪽에서 국가 CBDC 간에 서로 뭔가 다리 브릿지 놓는 기술을 서로 한다라고 해서 리플사에 설 자리가 없다, 이런 기사가 나와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프랑스의 또 암호화폐 라이선스 공식 도입, 이게 기사도 보면 프랑스가 지금 이런 법률 관련된 대상 기업 활동, 제3자 디지털 자산 보관제 커스터디죠. 그 다음에 자산 거래 플랫폼, 뭐 거래소죠. 이런 것들 하는 것들에 대한 라이선스 공식 도입. 이런 선진국에서 라이선스를 암호화폐 시장, 미래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가지 않을 텐데 뭐하러 법 제도화까지 해가면서 이 라이선스를 만들겠어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만, 한국만 이런 것들이 없는데, 당연히 지금 이 라이선스는 미국 같은 뉴욕주에도 있고 다 있는데, 선진국이나 이미 빠른 나라들 같은 경우 이미 다 이 시대적 방향성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고 메인 기사를 접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봐도 뭔가 불안하고, 실제 이런 거 하는데 그냥 한국이 늦은 거예요. 이 기사 자체가 거짓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것들을 혹시 몰라가지고 실제 외신 기사들 같은 경우도 찾아보는데, 실제로 그 굉장히 저명한 뭐 프랑스 기사라든지 미국에서 나온 기사들 같은 경우가 가짜의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만 늦은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시대적 방향성에 맞춰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전혀 지금 가격이 낮아지고 뭐 했다라고 해도 쫄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번 또 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가 비자 카드로 암호화폐를 즉시 구매 가능하다. 그래서 바이낸스가 이제 편의성을 높이는 거죠. 조만간 다가오는 이제 불장 대비해갖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접점을 넓히고 있다라고 보는데, 바이낸스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바이낸스를 좀 원화 입금만 뚫리면 써볼 생각인데,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 같고 조만간 아마 되겠죠. 그 다음에 한국은행이 2020년 디지털 화폐 연구 강화 전담 조직 구성.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하고는 있어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뭐 연구원 몇 명 뽑는다고 해서 한국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 주도로 발행을 할 수 있을까라고는 사실 좀 의문이긴 해요. 한국은행 역시도 어떻게 보면 사기업이 아니라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기술 집약적인 뭔가를 발행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퀘스천이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뭐 한국은행도 늦었지만 일단은 실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실행은 좀 한지 좀 됐고 뭔가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선관위, 우리나라 여러 그 곳곳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선관위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구축할 것.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조작이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선관위에서 하는 거죠. 투표 조작이나 의심 자체를 불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전 세계 모든 선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로 갈 거예요. 그냥 스마트폰에서 자기 원하는 대선 후보라든지 아니면 총선 다 찍게 될 거예요. 왜냐면 갈 필요가 없죠. 굳이 뭐하러 가요? 온라인에서 하는 게 조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다 이렇게 갈 거다. 그러면 시대적 방향성이 블록체인이 정말 세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바꾸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XRP에 세력이 들어와 있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력이 또 먹고 나간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저는 XRP에 세력이 존재한다고 봐요, 일단. 그리고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런 차트 모양 2017년에 이렇게 가다가 쭉 가다가 뻥 해가지고 가다가 뻥 하고, 이런 정말 매집을 해놨다가 여기서 터는 이런 전형적인 주식시장에서 세력들이 매집해서 털고 하는 이런 차트가 설명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또 근데 많이 이들 이야기 하시는 게 2017년에 이렇게 가다가 뻥 올라가고 뻥 올라가 4,000원에 세력들이 다 털고, 지금은 계속해서 털고 지금 200원 내려온 이 가격에 세력은 매집 안 하고 세력은 다 떠났다. 세력은 이제 여기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밖에 못하지, 세력만 알고 있잖아요. 여기 세력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는 가령 그 전에 한 500원대 거래량 터지고 한 모습을 보고 이 바닥쯤에서 터져서 올라가 하는 게 세력이 거래량을 매집했을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 추론을 하는 거지, 이때 남아있는 세력의 물량 나머지마저도 팔았는지는 알 수 없죠. 정확한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게 사실 팩트죠. 세력들 제외하고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팩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세력이 여기서 매집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는 거고, 여기서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다 털고 나갔을 거라고 투자는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늘 시장에는 매도와 매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는 또 심리고. 그래서 이렇듯 보면 투자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5대5 확률에서 맞는 쪽, 이제 5대5 확률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 리플사가 여기서 매집을 했더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맞는 쪽 사람들은 돈을 버는 거고, 이때 투자 안 하는 사람 돈을 못 버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가격 지지부진해서 안 올라갔어요. 이러면 이 투자 안 한 사람들은 돈을 잃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투자한 사람들은 돈을 잃게 되면 이 사람들은 손해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쪽에 베팅한 쪽에 돈을 버는 어떻게 보면 게임인데, 물론 이게 아주 투기성 게임이 아니라 아무 정보 없이 게임을 하는 도박이 아닌 투자라는 이유는 더 많은 정보를 알려고 노력을 해서 노력을 통해서 확률을 높인 사람이 그 확률이 높아진 거에 따라서 그 베팅이 맞게 되면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게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방향성에 대한 뭔가 자신만의 확신을 갖고 높은 확률 쪽에 이제 베팅을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하시고 베팅을 하고 계신 거고, 제 인사이트를 듣기 위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거고, 제 인사이트 상에서는 이쪽 확률이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리플사가 같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주 가격으로 4,000원에서 가격이 다 털고 세력들이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온다. 그럼 제가 합리적인 생각으로 한다라고 하면, 세력들은 여기서 세력은 뭐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쫓는 세력이죠. 그럼 여기서 세력이 들어와서 4,000원에 털었어요. 근데 이걸 털 수 있었던 이유가, 당시에는 수많은 블록체인들이 다 이런 펌핑이 와서 돈을 벌었어요. 근데 지금 몇천 개나 되는 블록체인 중에 실제 개발을 못하고 망해가는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펌핑을 해도 실제 개미들도 똑똑해졌기 때문에 망하는 곳엔 투자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돈을 벌기 어렵죠. 일단 이것도 또 팩트예요. 그러면
리플산 또 얼마 전에 시리즈 C를 투자받아서 정말 개인들이 달려들기 좋은 소재를 갖고 있어요. 정말 안정적인, 어떻게 보면은 KS 인증마크 같은 인증마크를 찍어줬어요. 이 회사는 12조 가치 회사입니다 라는 인증을 찍어줬는데, 세력이 정말 수많은 블록체인으로 돈을 좋아해서 해먹는 세력인데, 아주 상식적으로 리플사가 지금 200원에 와 있어요. 와 있는데 지금 이거를 12조짜리 회사인데 개인들이 달라붙기에 너무나 좋은 소스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호재도 정말 많고, 그러면 세력이 여기서 한번 해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안 해먹을까요? 여기서 한번 해먹었는데 그냥 아무리 리플사의 펀더멘탈을 다 제외해놓고 그냥 세력적인 관점으로만 보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세력이 또 하도 해먹고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반박 의견을 좀 내면, 돈을 이렇게 좋아하는 세력이 한 번 해먹었는데 당연히 돈 좋아하면 주식시장에서 해먹거나 아니면 또 어디서든 자산시장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12조 회사의 호재도 맨날 나고 기술의 혁신으로 막 스위프트를 위협하고 있는 이런 회사인데 가격이 200원인데 여기서 세력이 돈 해먹으려고 안 들어와 있겠냐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합리적으로 안 들어와 있을 가능성보다는 들어와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스위프트가 아직 리플사를 7대3으로 압도하고 있고 추세상으로 5대5가 될 것 같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세력적인 관점에서 봐도 리플사 XRP에 투자하고 있는 게 불안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어떻게 보면 돈노름의 리플사 펀더멘탈을 전혀 제하고 돈노름의 세력 관점으로만 봐도 저는 세력이 이 좋은 먹잇감을 그냥 두고 가만히 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이런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추론을, 제 이야기가 뭐 합리적인 추론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또 뭐 각자의 의견을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좀 방송이 길었는데 아무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제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 감으로는 이게 제 감이에요. 제 감으로는 리플 이제 XRP나 비트코인이나 전반적으로 올해가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터널을 지나서 빛에 한번 나갔다가 다시 또 긴 터널에 들어와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요. 근데 그 터널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다라고 보고, 이제는 또 다시 빛에 이제 초록 벌판이 뻗쳐 있는 좋은 그런 길이 나올 시장이 내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얼마 안 남았다는 희망회로로 좋아하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올해 초 정말 비트코인 700에서 400으로 300까지 빠졌을 때 그때 터널, 그 다음에 지금 알트코인들이 들어와 있는 이런 터널, 이 터널에서 우리가 숨도 막히고 그 다음에 앞도 잘 안 보이고 이런 지금 굉장히 불투명하고 스스로의 확신이 무너져 내리는 지금 시점에 우리의 감정을 또렷이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세요. 지금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래서 이 감정이 빛으로 나갔을 때 이 참았던 이 감정이 불안했던 이 불안감 자체가 확신으로 바뀌고 환호를 할 때 이 감정의 연결고리를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신다고 하면, 다음에 또 아무리 긴 터널이 오고 험한 터널이 와도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다시 또 터널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그냥 조용히 껌껌한 데 있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뭔가 마음의 준비를 하실 수 있어요, 스스로의. 그러니까 내가 터널에 들어간다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다라고 하면 힘들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빛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스스로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없다라고 하면 늘 터널에 들어갈 때마다 불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터널에 있지만 곧 빛으로 나가는 시점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의 그 연결고리의 그 감정을 꼭 잊지 마시고 머릿속에 각인시켜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